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X의 5번째 유닛을 맡게 된 라이프 아키텍츠의 황수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주제는 스트럭처 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건축의 구조적인 변화가 어떻게 새로운 형식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특정한 비례를 가진 아름다움보다는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철학자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건축은 자연 상태의 힘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곳이며 하중과 지지의 관계가 정확히 표현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그 완전함에 가까워지는 구조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구조는 하중을 계산하고 안전하게 세우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라기보다 형태가 생겨나기 이전의 조건, 생각의 틀에 가깝습니다.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아닌 구조적 판단으로 만들어내는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형태가 생겨나기 위한 구조적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 구조가 반복되는지, 어디서 균형이 깨졌는지, 힘이 달라진다면 어디서부터 변형될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형태가 생겨나는 과정, 그 논리로서 구조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서치는 사례조사가 아닌 직접 구조를 만들어 변형을 해보는 실험입니다. 그런 사고적 틀의 확장으로서 실제 모형을 만들고 디지털 툴과 AI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만들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구조적 변화와 형태들을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말로 하는 리서치가 아니라 손으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해보는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건축 설계 프로세스는 유형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구조를 거기에 맞추지만 우리는 반대로 구조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공간, 질서 속의 공간적 유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스튜디오는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읽고, 그 다음 만들고, 마지막에 건축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뭔가 잘 만들기보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직접 만들어보고 그것을 건축화하는 것입니다. 처음 3주는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스크립트들을 읽고 그걸 가지고 토론합니다. 크리스티안 케리즈나 프라이 오터 같은 건축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구조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판단의 방식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에서 형태 이야기는 최대한 미룹니다. 대신 구조를 하나의 결정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각자 하나의 구조적 판단을 갖게 됩니다. 3주 동안 토론할 스크립트들입니다. 젠퍼에서 올지아티까지 구조에 대한 건축가와 이론가들의 글들을 읽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부터는 이제 말만 하지 않고 손과 알고리즘을 같이 사용합니다. 물리적인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AI나 파라메트릭 툴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멋진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를 조금만 바꿨는데도 어디서 무너지는지, 갑자기 어디서 질서가 생기는지 그걸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대신 만들어주는 도구라기보다 내가 설정한 구조적 조건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빠르게 보여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아직 건축은 없고 대신 작동하는 구조 시스템만 남습니다. 마지막 7주는 이제 그 구조를 건축으로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바로 프로그램이나 형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반복되면서 어떤 공간이 생기는지, 그 공간들이 모이면서 어떤 유형처럼 보이는지 이제 찾아보고요. 유형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구조적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난 뒤에 등장하는 결과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멋진 건물이라기보다 이 구조적 판단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이런 건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구조적 판단의 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이시가미 주니어는 자신의 첫 프로젝트인 가나가와 대학 공방을 완성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둥밖에 없는 건물이다, 숲 같은 공간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기둥의 개수가 아니라 기둥이 작동하는 구조적인 조건에 있습니다. 이시가미는 여기서 명확한 구조적 판단을 합니다. 모든 하중을 소수의 큰 구조로 모으는 대신 아주 많은 가는 기둥들에 조금씩 나누어서 맡기겠다는 판단입니다. 이 결정 하나로 인해서 공간은 자연스럽게 분할되고 동시에 완전히 열려있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결과를 관찰하기 위해 컴퓨테이션 전문가와 협업하여 공간의 이동에 따른 기둥들의 변화들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구조적 판단이 기술적 결정이 아닌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음은 크리스티안 키르즈의 중국 정저우에 있는 하이라이즈 빌딩의 계획안입니다. 키르즈는 30층 정도의 고층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선 케이블과 기둥을 적용해서 내부 기둥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둥은 크기를 최소화해서 주로 압축력만 전달하도록 했고, 횡력과 회전력은 사선으로 배치된 케이블이 담당하도록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경사진 기둥들과 케이블이 함께 삼각형 구조를 형성하면서 풍화중과 회전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외피 전체가 하나의 긴장된 구조망이 되어서 코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초고층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낸 내부 공간은 자유롭지만 중립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만 균질하지 않고 구조가 공간의 분위기와 성격을 직접 규정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튜디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축적인 결과의 완성도보다 이 건축이 어떤 구조적 판단을 했는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질문을 끝까지 답할 수 있는지, 그 답이 분명해지면 형태는 조금 거칠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그 답을 만들기 위한 15주짜리 실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 자체도 구조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요. 특히나 학교 다닐 때 구조라는 건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근데 구조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건축을 시작하면서 설계를 할 때 이 구조적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건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득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에서는 저희 설계실을 모형으로 가득 채울 만큼 이렇게 모형을 많이 만들어 보고 그것들이 결과로서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담이긴 하지만 항상 그 건축과에서 구조라는 걸 갖고 오는 것 자체가 학교들마다 굉장히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다 엔지니어링 베이스로 하신 분들이라 아무래도 막 계산 위주로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디자인적으로 또 구조적인 개념으로 끌고 와서 하신다는 거가 굉장히 반갑고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3학년하고 4학년하고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 이거 이렇게 땡기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는데 뭘 배우고 온 상황이죠? 3학년 4학년 수준이 3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은 건축 구조의 이해와 건축 구조 역학을 수강하면서 손으로 계산하는 정도만 좀 하고 오는 그러면은 건구이하고 구조 역학 배웠으면 다 아는 거네. 저보다 많이 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남은 거는 철콘, 철골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심화가 되는 고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이 네, 역학에 대한 거는 다 이해를 하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제가 역학은 구조 효율을 계산하는 것도 역학 중 하나지만 설계에서는 구조 형식을 참고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까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어널리시스에서 옵티미제이션 하면서 기둥 두께와 이런 어떤 면적 크기에서 한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형식에 따라 공간적 분위기도 얘기하신 것 같고
비규제적인 공간 형태도 얘기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다양한 구조의 형식 뭐 이런 게 좀 학생들이 그런 걸 알고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보다도 실제로 계산할 일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저희는 구조적 유형을 탐구하는 수업이지 구조를 계산하는 수업은 절대 아닐 겁니다. 네. 저도 잘 모르고요, 그거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중간 크리틱 때 실제로 구조를 디자인하시는 분들, 현업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디자인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중간 크리틱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을 거칠 생각이긴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보는 구조와 실무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구조를 풀었을 때 이 디자이너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AI라고 하면 흔히 쓰시는 이제 LLM들이 있죠. 뭐 챗GPT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도 최근에 AI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면서 그것들을 한두 달 정도 제가 LLM과 대화하면서 제가 필요한 구조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간단히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실무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더 지식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이 LLM과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구조 해석이나 구조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그거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툴들을 간단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법들이 크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물론 이 조건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디버깅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데, 몇 가지 조건들을 픽스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변형하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뭐 제가 했던 노하우들을 당연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네,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이 구조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컨텍스트들을 찾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설계 시작하지만 저희는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이 프로그램과 이 주변 컨텍스트가 이런 구조물이 놓여졌을 때 어디가 적합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를 정해서 사이트를 다시 선정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더 우리 스튜디오에는 맞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스터 끝낼 때쯤에는 학생들이 자기만의 온 구조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우리가 보는 정형적인 구조는 아닐 거고 뭔가 하나 변형된 형태의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적인 거랑 재료도 결국 같이 고민이 되는. 네. 네.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이 과연 우리가 만드는 형태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고,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 이외에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고, 복합적인 구조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까지 생각해서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스튜디오를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재혁 교수님께서도 구조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춘 스튜디오를 운영하실 거라고 설명을 이해를 했는데, 혹시 두 교수님께서는 각자 같은 구조에서 시작을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좀 스튜디오가 특화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저희 스튜디오의 차이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구조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의 조건들을 거기에 맞춰가는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재혁 교수님 스튜디오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황정 교수님 이거 브리프 보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건
저희가는 그 구조보다는 오히려 약간 유형에 가까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유형 그 타이폴로지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네.